블루투스 관련 메뉴 아이템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들입니다. get device state는 현재 디바이스에서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한지 보는 함수이고, enable bluetooth는 블루투스 통신 기능을 enable 시키는 함수입니다. 이미 enable 되어 있을 때는 주변에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액티비티를 띄우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enable 시키는 액티비티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이때 intent를 새로 생성하여 start activity for result 함수에 전달함으로써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scan device 함수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device list activity를 실행시켜 주변에 있는 연결 가능한 블루투스 장비들을 리스트업하고 그 중에 사용자가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모두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onActivity result 함수는 start activity for result 함수를 실행시켜서 액티비티가 실행되고 그것이 종료된 후에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이때 start activity for result 함수 호출할 때 전달된 request 코드를 아규먼트로 되돌려 주어서 어떤 함수 호출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블루투스를 enable 하는 액티비티가 종료됐을 때는 scan device를 이어 불러주어서 주변에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장비를 찾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 연결 가능한 블루투스 장비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device list activity가 종료되면 블루투스 서비스의 connect 함수를 불러 속해 연결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핸들러입니다. 핸들러는 프래그먼트가 블루투스 서비스 및 RC 버튼 핸들러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것으로서 흔히 프래그먼트의 이너 클래스로 정의됩니다. 이너 클래스로 정의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나 어댑터가 종료되었다 할지라도 아우터 클래스가 가비지 컬렉트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코드상에 이와 같이 노랗게 워닝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이 핸들러 클래스를 anonymous 클래스로 인스텐시에이트 하지 말고 static inner 클래스로 정의해 줍니다. static 클래스이기 때문에 outer 클래스의 멤버를 또는 outer 클래스를 직접 액세스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reference를 constructor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이때 이것을 weak reference로 참조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해주면 서비스나 어댑터가 종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outer 클래스가 종료되면 그것이 garbage collect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먼저 RC 버튼 어댑터의 핸들러를 정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RC 버튼 핸들러인데요. 이와 같이 어댑터 트랜지션 프래그먼트 안에 이너 클래스로서 핸들러를 확장한 RB 핸들러를 스태틱으로 정의합니다. 이때 컨스트럭터의 아우터 클래스의 프래그먼트가 아규먼트로 전달되는데 그것을 weak reference로 정의된 멤버 변수에 어사인 해주게 됩니다. 만약 버튼 어댑터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댑터 트랜지션 프래그먼트가 종료되었다 할지라도 RB 핸들러가 갖고 있는 어댑터 트랜지션 프래그먼트의 레퍼런스는 weak reference이기 때문에 어댑터 트랜지션 프래그먼트가 garbage collect 될 수 있습니다. 이 함수에는 handle 메시지가 override 펑션으로 정의되어 있죠. 사용자가 그리드 뷰의 버튼 하나를 누르면 그 버튼의 적외선 통신 코드가 롱 타입의 정수 형태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 argument 1을 통하게 됩니다. 이것을 16진수 스트링으로 변환한 후에 send pt 메시지 함수에 전달하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AVR 보드에 그 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AVR 보드에서는 그것을 적외선 통신 신호로 바꿔서 가전제품에 송신하겠죠. 만약에 송신이 성공적이지 못하면 디바이스와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메시지를 토스트로 내보내면서 리턴하게 됩니다. 여기 RB 핸들러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스테이트먼트가 나와 있네요. 이때 어댑터 트랜지션 프래그먼트를 아규먼트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핸들 메시지에서 호출된 sendBT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ndBT 메시지 함수는 블루투스 서비스가 연결 상태에 있지 않으면 false return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겨진 스트링 타입의 메시지에서 바이트 어레이를 추출한 후에 블루투스 서비스의 write 함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송신하게 됩니다. 핸들러가 하나 더 있죠. 블루투스 서비스와 통신하는 BT 핸들러입니다. BT 핸들러는 역시 같은 방법으로 어댑터 트랜지션 프래그먼트의 이너 클래스로 핸들러를 확장한 BT 핸들러 클래스를 스태틱으로 정의합니다. 이때 생성자의 어댑터 트랜지션 프래그먼트, 즉 아우터 클래스죠. 그것을 레퍼런스로 전달받게 됩니다. 이것을 weak
레퍼런스로 정의된 멤버 변수에다 붙여놓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서비스가 종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댑터 트랜지션 프래그먼트가 종료되면 그것이 garbage collect 될 수 있습니다. 핸들 메시지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두 예제와 동일하며 state change, message written, message read, message device name, message toast 등의 메시지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 상태를 activity action bar의 subtitle로 표시하는 set status 함수 두 개 역시 BT handler 클래스에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BT 핸들러를 생성시켜 멤버 변수에 assign하는 스테이트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역시 어댑터 트랜지션 프래그먼트를 아규먼트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모컨 버튼 어댑터입니다. 이것은 RC 버튼 내에 있는 어레이에 있는 각 아이템들을 하나씩 꺼내어 공급하는 어댑터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버깅을 위한 상수를 하나 정의했고 이 어댑터에서 프래그먼트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코드도 역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어댑터는 리스트 뷰와 그리드 뷰에서 서로 다른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 모두를 여기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리스트 뷰에서는 상용 리모컨에서 넘어오는 적외선 통신 코드를 각 버튼에 코드로 저장하고 그리드 뷰에서는 각 버튼을 누를 때 각 버튼에 저장되어 있는 적외선 통신 코드를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AVR 보드에 전달합니다. 다음 세 개의 멤버 변수는 컨스트럭터에 의해서 초기화되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각각 프래그먼트의 인플레이터, 리스트나 그리드의 레이아웃 XML ID, 그리고 어댑터에서 프래그먼트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RC 버튼 핸들러입니다. 어댑터는 4개의 오버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리스트나 그리드의 아이템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들은 getCount, getItem, getItemID 그리고 getView입니다. getCount는 리스트나 그리드 내부의 아이템 총 개수를 의미하며 getItem은 주어진 위치에 아이템을 구현하는 클래스를 리턴하게 됩니다. getItemID 역시 주어진 위치의 버튼의 리소스 ID를 리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getView에서는 주어진 위치의 뷰를 인플레이트해서 만들어 넘겨주게 됩니다. 만약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곳이 있으면 새로 만들지 말고 그것을 리턴해주며 해당 위치의 버튼 정보에 따라 아이콘, 타이틀, 코드 등을 설정해 줍니다. 이때 리스트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설정되지만 그리드의 경우에는 텍스트와 코드가 널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만 설정됩니다. 만약에 버튼 어레이 상에서 해당 위치가 널이 되면 그 위치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도록 이미지, 타이틀, 코드를 모두 다 지우도록 합니다. RC 버튼 어댑터는 onItem click listener를 임플리멘트 하기 때문에 버튼이 눌려졌을 때 리스너를 호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리스너를 이 클래스 안에 구현해 놓아야 하죠. 따라서 onItem click이라는 함수가 override 함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는 눌려진 버튼의 포지션이 아규먼트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포지션에 해당되는 버튼을 찾아서 그것이 널이 아니면 해당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코드 인풋 모드일 때는 해당 리스트 아이템이 하이라이트 되고 그 포지션을 이와 같이 멤버 변수에 기억해 둡니다. 나중에 실제 적외선 통신 코드가 블루투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set 코드 함수가 불려지게 되는데 이때 기억해 뒀던 포지션 위치에 버튼을 찾아서 그 코드를 저장하게 됩니다. 리스트 아이템에 나타내는 내용이 변경됐으므로 dataset changed를 notify 함으로써 화면이 리프레시 되도록 합니다. 코드 아웃풋 모드에서는 해당 버튼의 코드를 아규먼트 1으로 하여 메시지를 만든 후 타깃인 프래그먼트로 보냅니다. 이때 메시지의 왓에 해당되는 메시지 코드는 메시지 RC 코드가 됩니다. 이것이 RB 핸들러의 핸들 메시지 함수에 전달되어 처리되겠죠. 다음은 블루투스 서비스 클래스입니다. 먼저 디버깅을 위한 상수가 정의되어 있고 블루투스 서비스 핸들러를 위한 메시지 타입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는 데이터 번들이 동반되는데 이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키네임이 사용됩니다. 서비스의 상태는 이와 같이 네 가지로 정의되고 mstate라는 멤버 변수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의 통신 프로토콜을 정의하기에 Universally Unique ID를 하나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UUID는 Serial Port Service Class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어댑터와 프래그먼트에서 전달된 핸들러를 기억하기 위한 멤버 변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블루투스 연결과 블루투스 통신상에서 프로세스가 블락킹 되지 않도록 멀티트레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추가로 사용되는 두 개의 thread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에 예제와 그 이름이 동일하지만 connected thread를
워치 thread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멤버 펑션들은 블루투스 챗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합니다. 여기에 컨스트럭터가 있고 state를 set하거나 get하는 함수가 나와 있으며 블루투스 서비스를 시작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와 연결하는 connect 함수가 있고 연결된 소켓을 통해서 통신을 수행하는 워치 함수가 있습니다. 이 워치 함수는 기존의 connected라는 함수를 개명한 것입니다. 다음은 블루투스 서비스를 중단시키거나 연결된 블루투스 소켓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write 함수, 그리고 연결의 실패나 연결의 중단을 프래그먼트에 알리는 함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onnect thread와 watch thread 두 개의 inner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데 connect thread는 블루투스 챗 서비스와 동일하며 watch thread는 블루투스 챗 서비스의 connected thread와 동일하게 됩니다. 컨스트럭터에서는 소켓을 하나 생성하고 start 함수에 의해서 불려지는 run 함수는 그 소켓을 통해서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때 블락킹이 될 수 있으나 별도의 thread에서 수행되는 시도이기 때문에 메인 UI thread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연결이 성공하면 watch 함수를 불러서 블루투스 통신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cancel 함수는 소켓을 close 한 후에 종료하게 되죠. 다음은 watch thread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것은 블루투스 챗 애플리케이션에서 connected thread를 개명한 것입니다. 컨스트럭터에서는 주어진 소켓을 이용하여 input, output 스트림을 열어놓게 됩니다. write 함수는 output 스트림을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를 송신하게 되며 또한 프래그먼트에 그 내용을 에코하게 됩니다. cancel 함수는 소켓을 close하고 종료합니다. watch thread의 run 함수는 input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기다리게 됩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것을 라인 단위로 끊어서 프래그먼트에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라인 단위로 끊어서 메시지를 만드는 방법은 앞서 IC 버튼의 read 함수에서 라인 단위로 타이틀과 코드를 분리해내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 밖에도 디바이스 리스트 액티비티가 더 있지만 이것은 앞에 두 예제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그 6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